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굴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량 최종전에 도전하는 레드백입니다. 지난 24일 하나디펜스 창원 공장에서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하나디펜스에서 만든 레드백 보병 전투차량 2대가 호주 멜버른을 향해 출발하는 출정식인데요. 지난 24일 출고한 보병 전투 장갑 차량 레드백 시제품 2대가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 평가 단계인 RMA 이행을 위해 오는 28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호주 멜버른항을 향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호주 방위사업청은 하나디펜스와 405억 원 규모의 레드백 보병 전투차량 시제품 세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우선 2대를 먼저 보낸 뒤 시험평가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를 추가 납품하게 됩니다. 시제품은 2020년 10월 혹은 11월부터 호주에서 각종 성능 테스트를 거치며 오는 2022년 2분기쯤 호주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에 독일의 라인메탈의 링스 보병 전투 차량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영연방 국가로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합동 군사작전을 중요시합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 사업은 미국의 스카우트 SV, 영국의 CV-90 마크 4가 최종 경합 차량에 선정될 것이라 판단하였는데 결국 최종 선정은 독일의 KF-41 링스와 한국의 AS-21 레드백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남아있는 최종 경합전에서 승리를 자신있게 내비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디펜스의 자신감에 대한 이유와 우리의 경쟁 상대인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디펜스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디펜스는 사실 호주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명품 지상무기 판매 실적을 보고 호주 당국도 하나디펜스의 높은 수준을 납득하고 말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간 거래에서는 상대 기업의 신용도, 현금 흐름, 납품 실적 등 기업의 평판을 따지며 거래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번 호주 보병 전투 차량은 5조 원대의 대형 사업으로 호주의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B2G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디펜스의 평판을 호주 당국에서 꼼꼼히 따졌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00년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의 48%에 이르는 판매 실적과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의 K9 자주포 납품 실적이 호주 당국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북유럽의 경우 로비가 절대 통하지 않고 오직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무기를 구매하기로 유명한 까다로운 곳입니다. 이들 나라의 K9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납품했다는 레퍼런스만 봐도 하나디펜스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기업인지 호주 당국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 당국 실사단이 실제 하나디펜스의 창원 공장과 기동시험장을 시찰하고 굉장한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레드백의 성능면에 대한 자신감을 보겠습니다. 한화의 AS-21 레드백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투 중량 42톤, 승조원 11명에 최고속도 65km/h 이상, 항속거리는 520km입니다. 주포로는 구경 30에서 35mm 자동포와 7.62mm 기관총 등 다양한 근접방어 무기를 갖췄으며 12.7mm의 RWS와 ATGM이 무장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드백의 좀 더 자세한 성능과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부방어 체계. 호주군의 요구사항을 보면 보병 8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를 적용한 레드백의 차체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투차량의 하부방어인데 최신 보병 전투차량에 요구되는 사양인 레벨 4의 하부방어 등급은 V형 구조물을 바닥에 대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V형 구조물 방식은 차체를 높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드백의 경우 보병 8인승을 적용해 가뜩이나 커진 차체에 V형 구조까지 적용하면 차체가 더욱 커져 기동력과 은폐력을 자칫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디펜스는 이보다 더 방어력이 뛰어난 세라믹 복합 장갑판과 프레임 구조물 그리고 지뢰방지 의자 등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방식의 하부방어 체계를 개발해 호주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2번 신뢰성이 인증된 기동체계 설계와 가격 경쟁력. 레드백은 군사용 엔진 시장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하는
독일 MTU사의 천마력 엔진인 MT881 엔진을 적용하였고 국산형 ISU 사용에 K9 자주포에 적용하여 기술 경험력이 축적된 앨리슨 X1100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 방산시장에서 신뢰성이 인증된 제품들이며 특히 MT881 엔진은 STX 엔진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독일 본사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엔진을 생산하여 축적된 기술력이 독일 본사와 맞먹고 엔진 구성품의 90%를 국산화하여 독일 본사에서 생산한 독일 모델보다 약 50%가량 저렴합니다. 게다가 K9 자주포에 적용한 제품이라 수출품까지 더하면 1700대가량의 유지보수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 이후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저렴하고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3번 K9 자주포와 시너지 효과. 호주 정부는 지난 2010년 재작난을 이유로 자주포 도입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는 K9을 앞세워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호주 정부가 스마트 바이어라는 제도를 도입해 다시 자주포 도입 사업을 부활시켰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K9 자주포가 레드백 전투 차량과 동일한 동력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으며 또한 하나 디펜스에서 레드백 도입 시 절충 교육으로 K9 자주포를 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호주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검증된 자주포를 함께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입니다.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는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링스도 레드백과 마찬가지로 주포로는 구경 30에서 35mm 자동포와 7.62mm 기관총 등 다양한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드백과 동일한 무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경이 더 큰 45mm에서 50mm 기관포는 교체시켜 장착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는 포탑에 20mm에서 50mm까지 다구경 기관포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독일 립벨사에서 제작된 1140마력의 디젤 엔진은 최고 시속 70km의 기동성을 보이며 44톤의 전투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의 레드백과 비교했을 때 호주군의 요구사항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의 레드백이 현대의 교전 경험을 모두 녹인 세계 최강의 보병 전투 차량이라고 불릴만 하지만 라인메탈의 링스 또한 세계 최강이라고 불려도 사실 손색 없습니다. 이것이 호주 차기 보병 전투 차량 사업에 미국과 영국 장갑차들이 떨어져 나간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호주 당국은 시제품 테스트 등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성능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능 외적인 즉 일자리 창출이나 시너지 효과 등 호주 당국의 이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의 연계와 호주 현지 생산을 위한 호주 EOS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링스도 호주의 차륜 장갑차 사업의 승자인 복서 차륜 장갑차가 이미 생산 라인을 호주에 갖추고 있다는 점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어 이 점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하나가 가진 패가 더 강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은 5조 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승자가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전량 대처하는 50조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카우트 SV, 영국의 CV90 마크 4 이후 차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 당국이 이번 호주 보병 전투 차량 사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차후 호주 보병 전투 차량으로 선정된 기종을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으로 낙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테스트를 거치긴 하겠지만 이미 호주 사업을 통해 검증이 완료되었고 호주 당국의 물량과 미국 장갑차 물량을 합치면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도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 디펜스가 호주와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의 승자가 된다면 단숨에 방산 시장에서 메이저 기업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가 이번 호주 장갑차 사업에 사활을 거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반드시 하나 디펜스의 AS21 레드백이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방산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